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러 떠나보겠습니다. 다음 주 일정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자, 3번 문제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두 분의 인사이트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알아볼 텐데요. 문제지 열어주세요. 가장 주목해야 할 다음 주 일정 고르시오. 네, 6가지 주요 경제 일정 자리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에 한국의 12월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최근 반도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10일까지 반도체 수출이 무려 45%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전체 데이터 더욱더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디지털 자산 2단계 입법 정부안이 공개가 됩니다. 정부는 법정 용어를 가상자산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고 발행부터 유통, 감독까지 모든 주기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투자자 보호와 시장 책임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3번입니다. 미국의 3분기 GDP가 공개됩니다. 원래 일정은 10월이었는데 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었죠. 그리고 근원 PC 물가지수도 발표가 되는데요. 1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세 부담이 점차 소비자 가격에 전가가 되면서 미국 가계 체감 물가 압박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어서 4번입니다. 유럽의 11월 자동차 판매 데이터가 발표됩니다. 최근 5개월 동안에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는데 막판 스포트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5번입니다. 크리스마스 전날에는 뉴욕 증시가 일찍 문을 닫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3시에 조기 폐장하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크리스마스에는 모두 다 휴장을 하니까 하루쯤을 머리식히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6번입니다. 금요일은 한국 배당 기준일입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거래일 마이너스 2거래일까지 매수를 체결해야 하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30일이 폐장이니 다음 주 금요일이 시한입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 주요 일정들 살펴봤습니다. 이 안에서 다음 주에 유심히 지켜봐야 할 일정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주식난녀의 선택 모두를 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다음 주 일정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왔습니다. 역시나 이제 연말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또 주요 이슈들은 놓치면 안 되겠는데요. 두 분께서는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지 답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네, 역시나 미국의 물가지표 관련한 부분들을 두 분께서 함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CPI가 나오면서 시장에 좀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PC 그리고 GDP 이 부분 짚어주셨어요. 네, 2분기 때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미리 올렸죠. GDP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다. 일단 내가 잘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마 3분기는 조금 시장에서 좀 낮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2분기 때가 아마 3.8% 정도 이제 나왔었고 이번 시장에서 보는 전망치가 한 2.6%, 2.8% 정도 이제 3분기 GDP를 이제 보고 있을 거고 아마 얘기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GDP가 이 정도 나왔고 우리는 경기 성장 자체가 이제 성장을 하는 부분은 아니다. 이게 1분기 때는 수입이 좀 많았었고 2분기 때는 소비 지출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GDP가 성장을 했고 3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이제 관세 영향에 따른 영향도 같이 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2.8% 정도면은 충분히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그런 PC 이제 물가는 이제 맞습니다. 그동안 숏다운 이슈 때문에 일단은 10월 데이터는 넘기고 바로 11월 데이터가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이전에 이제 데이터가 한 3.0%까지 갔어요. 근데 이번에 어제 2.6%까지 나왔죠. 근원은 2.5%까지, 2.6? 이제 근원이 2.6이고, 이제 헤드라인이 2.7% 나왔죠. 근데 이제 PC 물가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그동안 이제 우리가 소득 지출에 대한, 이제 개인 지출에 대한 이슈가 조금 계속 꾸준히 조금 내려오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에서 보는 지수가 한 2.6에서 2.8% 정도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히려 이제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치가 충분히 좀 반영될 수 있는 이제 부분이라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어제 시장에서 조금 신뢰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PC 물가를 통해서 이제 연준해서 볼 수 있는 그 데이터에 대한 조금 신뢰성에 대한 문제들이 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CPI가 좀 의미 있게 예상치보다 많이 낮게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고 하지만 신뢰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PC에 대한 좀 집중도가 높아진 것 같은데 여기서도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오면 어떤 흐름들 앞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금리 인하 쪽으로의 분위기가 좀 기정사실화되는 것들이 더욱더 확률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더 우호적인 환경들이 마련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몇 주 안에 이제 새로운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해서 이제 임명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좀 시장에 친화적인 인물들이 후보자로 올라와 있는 만큼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더욱더 명확해지는데 차기 의장도 좀 그런 쪽으로의 굉장히 좀 특화된 인물이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 분위기 자체가 저는 좀 우호적으로 발생을 하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CPI를 두고는 신뢰성 문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신뢰성 문제라고 해도 데이터와 숫자가 나오면 그쪽에 따라서 물론 연준도 항상 데이터를 본다라고 했지만 데이터에 따라서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좀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쪽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금리 인하 말씀을 또 해주셨으니까 물고 들어가서 환율 부분, 예. 1,480원을 결국 장중에는 넘기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좀처럼 좀 잡히지 않고 있어서 우리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환율은 좀 안정을 찾게 될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제 환율에 대해서는 유출이 그동안 많이 됐다라는 이야기죠. 결국에는 투자하는 분들도, 그러니까 미국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았고 1월부터 11월까지로 이제 집계로 했을 때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 흑자 쪽으로 지금 900억 달러 정도를 벌어들였는데 나가는 자금이 1,500억 달러 정도 되다 보니까 아무리 잘 벌어도 자꾸 유출이 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정부 쪽에서는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의견책, 대안책으로 이야기한 것이 차라리 해외 쪽으로 우리나라 달러를 유입할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을 하겠다. 그게 결국에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매력도를 더욱더 높이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직접적으로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 직접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이면 노무라 증권을 통해서 미국이면 로빈후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대안책들을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만큼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환율대에서는 이야기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원화 유동성이 너무 많다라는 부분 그리고 서학개미라든지 아니면은 투자자들, 그러니까 기업들이 외국에서 투자를 하고 벌어들인 자금 자체를 달러에서 원화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쟁여놓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만큼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여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쉽게 잡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저께 이야기 나온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달러가 우리나라로 얼마나 유입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마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화정 과장님께 파두 얘기 좀 여쭤볼게요. 파두 좀 차트를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파두가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많았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전해진 소식은 결국은 뻥튀기 상장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지적이 되면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더 주목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금융위가 코스닥 활성화 방안 대책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미래가 밝고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장 요건을 조금 더 완화해주면서 지원을 해주고 반면에 부실 기업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나타냈거든요. 근데 파두가 이런 소식을 전해주다 보니까 좀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런 소식들이 더 들려오면 어쩌지 하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 그러니까 기업이 무언가 잘못하거나 혹은 실수하거나 등등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어쨌든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또 않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걱정이 좀 되는데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결국에는 이제 IPO 기업들과 관련해서 조금 굉장히 강한 제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상장 조건이 굉장히 좀 까다로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게 파도는 이게 기존에 이제 2023년도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제 SK 하이닉스의 이제 발주를 받았던 물량들이 2,500억 정도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 실제적으로는 3억이었죠. 3억이면 사실 상장이 거의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만 코스닥 상장 조건이 100억 이상의 매출이 나와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아마 상장 적격 심사에서 개선 기간 부여도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항은 어차피 거짓 이유로 이제 상장이 되어 왔고 이게 결국 대표 주관사가 NH투자증권이고 공동 주관사가 한국투자증권인데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알지노믹스나 에인드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기술특례 상장을 했지만 사실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가 있고 그만큼 실적이 굉장히 있는 그런 회사들이 사실 요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기술력만 있고 실적은 나오지 않는 회사들이 대다수가 기술특례 상장이 좀 되어 왔다라면 아마 이런 추세들이 아마 조금 더 빨라질 것 같아요. 이런 회사들은 오히려 상장하기 위해서 오히려 절차를 좀 더 간소화될 가능성이 있으면서 코스닥 시장을 좀 키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 오히려 파도 같은 보통 이제 2월, 3월이 되면 간사 보고서 시즌입니다. 그럼 적어도 1월 달부터 이와 관련된 이슈들이 나올 거고 최근에도 여러 엠캠 이슈가 나왔었죠. 결국에는 좀 더 회계 감사 관련해서 좀 더 조금 타이트하게 좀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굉장히 경영에 대한 투명성을 좀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물론 이제 파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시총이 1조입니다. 예전에 거의 한 2조 5천억까지 갔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슈도는 좀 굉장히 중요하게 좀 정부에서는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이제 띄워주고 계신데 보면은 최근 들어서 8월부터 한 10,000원 부근에서 30,000원 가까이까지 올랐단 말이죠. 네. 이때 들어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을 혹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결국엔 상장 적격 실질 검사가 됐고 보통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좀 있긴 하겠지만 정리매매 기간도 있기는 할 겁니다. 이게 보통 예전에 한 예로 뭐 신라젠이나 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가 이런 상장 적격 심사 뭐 횡령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그러면 이 회사가 나중에 경영 개선 기간을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너네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기술 이전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은 이오플로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메드트로닉이 이제 하다가 이제 나갔다가 소송이 걸려서 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타델이라는 헤지펀드가 들어왔어요. 유상증자 하면서 이 회사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도 같은 경우는 일단 거짓으로 상장이 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애초에 SK 하이닉스가 발주를 취소를 한 건데 그거를 발주 취소를 숨긴 거는 사실 범죄에 해당되는 상황이긴 맞습니다. 물론 이게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는 않기는 했지만은 예. 추후에 이 결과에 따라서 사실 좀 주주 입장에서는 정리 매매 기간에 특히 제가 경험상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바로 그 나왔을 때 정리 매매될 때 파는 게 가장 옳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담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올해 저도 상장 폐지를 한번 당해가지고요. 네, 이게 뭐 지금은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긴 하지만 특히나 이 감사 보고서 시즌 때는 특히 급등락하는 종목들 너무 주의하셔야 한다. 제가 올해 좀 큰 교육을 배움이 있었어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